사망하는 환자의 반 이상이 병원 밖에서 사망하고 1시간 이내에 사망하기 때문에 흉통이 15분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에 빨리 오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50대 환자분이 테니스 치다가 흉통이 있어가지고 환자 오라 했는데 그래서 와서 그분은 32분 만에 뚫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오셨는데 완전 멀쩡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환자들이 의심되는 경우에 가정 내에서는 어떤 처치를 해야 되는가? 사망하는 환자의 반 이상이 병원 밖에서 사망하고 1시간 이내에 사망하기 때문에 환자가 급성심근경색 의심되는 흉통이 15분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에 빨리 오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찍어보고 혈관이 100% 막혔다 속에는 빨리 시술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도착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흉통으로 만약에 병원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혈전용해제를 쓰거나 시술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보통은 병원에 오면 심전도를 찍고 피검사를 하고 심전도를 찍으면 100% 맞겠다 하면 대부분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술팀을 콜하고 대개 오는 시간이 한 60분에 오고 시술 시간까지 보통 90분 이내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저희 병원이 시술 타임 환자가 온 시간부터 우리 팀이 와가지고 시술한 시간까지 평균 시간을 짜주니까 빠른 분도 있고 늦은 분도 있는데 63분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일요일도 심혈관 환자들은 월요일 평일이었기 때문에 일요일도 대부분 제가 할 일이 없으면 병원에 오거든요. 저희는 집이 이제 해운대 쪽이라서 제가 병원까지 걸어옵니다. 보통 한 6km 정도 되는데 걸어와가지고 환자 보고 다시 한 6km 정도를 다시 걸어가는 중간에 수영역쯤에 왔을 때 용당에서 이제 50대 환자분이 테니스 치다가 흉통이 있어가지고 용당 119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그래서 환자 오라 했는데 저는 수영역에서 다시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한 20분 걸렸고 그 환자분은 119 타고 오니까 한 10분 만에 왔겠죠. 오니까 심전도까지 다 찍어놨고 보니까 혈관이 막혀가지고 저희가 팀을 바로 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전부 다 20분 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그분은 32분 만에 뚫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오셨는데 완전 멀쩡합니다. 그분은 그러고 더 중요한 건 심근경색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재개통을 시켜서 처음에는 심장이 여기로 안 가고 이렇게 뛰다가 지금은 다 돌아왔습니다. 그 이분 후유증이 안 생긴 거죠. 약만 열심히 하면 제발만 안 하면 그만큼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혈전 용해제를 안 쓰고 거의 대부분 다 시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술은 부산 같으면 걱정을 할 건 없죠. 센터가 워낙 많으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도 응급시술을 거의 70% 이상에서 다 하고 있고, 그다음 성공률도 거의 90%가 넘습니다. 이게 혈관을 빨리 뚫어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손재주가 좋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의사들도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워낙 빨리 하기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보통 혈관 조영술도 제가 오전에 4명에서 6명 찍는데 외국의 메이오 클리닉 같은 그 유명한 데도 가니까 하루에 3명 찍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걸릴 시간 아닌데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시술은 보통 하고 그다음에 이 무서운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부전맥이죠. 그죠? 심실부전맥이 뜨면서 돌연사에 이런 게 가장 무서운 거고 그다음에 오는 게 뭐겠습니까? 심근경색 앓고 나서 심부전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펌프질하는 힘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Patients with heart failure often have enlarged ventricles, the main chambers of the heart that pump blood 여기 throughout the 정상 body. 심장이고요. When 심부전이 the heart 오면은 enlarges, the ventricles are weakened and they cannot pump enough blood to meet the body's needs. This can leave patients feeling tired, dizzy, or short of breath, even while at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심부전이 오게 되면 심장이 이렇게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왼쪽 게 잘 뛰는 심장 초음파를 보면 그죠? 오른쪽 거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쪽은 안 뛰죠. 이쪽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심부전이 오면 펌프질하는 힘 자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부전이 오면 문제가 폐에서 피가 심장으로 들어와서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펌프질 못하니까 심장이 늘어지고 피가 채이면 그 다음 폐에 물이 찹니다. 그럼 환자가 이렇게 앉아서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자호흡이라서 우리가 숨을 눕지를 못합니다. 환자가. 특히 밤에 더 숨이 차게 되고요. 그래서 1년의 사망을 우리가 심근경색 환자가 어떻게 죽느냐를 보면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가 뭐냐 심근경색의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사실은 심근경색의 사망률이 올라가죠.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실부전맥이 떠버리면 사망률이 올라가고요. 세 번째는 심장이 펌프질입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을 이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펌프질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자전 하인분지는 심실이 크죠. 이쪽으로 장이 오면 요거밖에 안 뛰면 어떻게 됐어요? 사망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심부전으로 진단되면 대장암보다도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5년 생존율이. 그만큼 심부전이 굉장히 치명적인 합병증이죠. 그래서 그게 안 오도록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초기에 빨리 시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퇴원할 때 어떤 약을 줄 거냐? 아까 이야기했던 스텐트를 넣게 되면 또는 혈전이 생긴 것에 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약제를 같이 먹어야 됩니다. 아스피린과 다른 기전의 항혈전약, 그래서 두 가지를 먹도록 하죠. 그래서 아스피린 플러스 플라빅스나 브릴란트, 에피아 같은 두 가지 이상의 약제를 최소 3 내지 6개월, 가능하면 1년까지 먹고 1년이 지나면 아스피린 단독이나 아니면 다른 항혈전약 단독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신부전이 오면은 AC 이니비터라는 AC 기능제를 쓰는데 이거는 고혈압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이제 베타블로커라든지 베타 차단제나 AC 기량제를 심근경색이나 신부전 환자한테 투여할 때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시거든요. 나 고혈압도 없는데 왜 이 약을 줍니까? 이거는 혈압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 혈관 안에 압력을 떨어뜨려서 심장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용량을 써가지고 조절하고 그 다음에는 금연, 그 다음 당뇨,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중 항혈전제를 최소한 6개월 이상 먹어야 된다. 스텐트를 넣었다면 최소 1년. 근데 요새는 스텐트가 얇아져서 석 달이나 6개월까지 먹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근데 왜 짧게 먹는 게 좋으냐? 항혈전약을 2개 쓰면은 출혈의 위험성이 많이 올라가죠. 아스피린을 먹는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우리가 저용량을 먹더라도 1000명 중에 2명에서 3명이 위출혈 같은 경우에나 뇌출혈이 생기거든요. 1년에. 근데 이걸 2개를 같이 먹게 되면 그 확률이 6배에서 8배 많아지죠. 그러니까 출혈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발치 같은 거 할 때는 가능하면 6개월이나 1년 뒤로 미뤄야지 그 항혈전약을 충분히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피린, 고지혈증약, 베타 차단제 같은 거는 고혈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평생 먹어야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근경색의 환자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우리가 이런 기름기가 끼어있는 혈관내가 파열되면서 혈전이 생긴다는 거고 환자가 심한 흉통이나 식은땀, 졸도 같은 게 일으키는 증상으로 올 수 있고 사망률은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빨리 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흉통이 만약 15분 이상 지속된다면 종합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발생하고 나서 1시간에 2시간 이내에 도착한다면 사망률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안타까운 게 그 전날부터 아팠어요. 그 전날부터 밤부터 아팠는데 12시간이 지나서 옵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면 시술에 대한 효과가 혈관이 막히고 3시간 안에 뚫으면 재개통했을 때 심장은 근육이 대개 60% 이상 회복됩니다. 근데 그게 6시간이 지나면 90%는 안 돌아와요. 12시간이 지나면 스텐트 넣어나 안 넣어나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아프다 할 때 빨리 와야지 그거를 한참 있다 오버리면 시술을 해도 사실은 신부전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치는 거니까 결국은 낮이든 밤이든 빨리 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스텐트를 넣게 되면 또는 혈전이 생긴 것에 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약제를 같이 먹어야 됩니다. 아스피린과 다른 기전의 항혈전약, 그래서 두 가지를 먹도록 하죠. 그래서 아스피린 플러스 플라빅스나 브릴란트, 에피아 같은 두 가지 이상의 약제를 최소 3 내지 6개월, 가능하면 1년까지 먹고 1년이 지나면 아스피린 단독이나 아니면 다른 항혈전약 단독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신부전이 오면은 AC 이니비터라는 AC 기능제를 쓰는데 이거는 고혈압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이제 베타블로커라든지 베타 차단제나 AC 기량제를 그 다음에는 금연, 그 다음 당뇨,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중 항혈전제를 최소한 6개월 이상 먹어야 된다. 스텐트를 넣었다면 근데 왜 짧게 먹는 게 좋으냐? 항혈전약을 2개 쓰면은 출혈의 위험성이 많이 올라가죠. 아스피린을 우리가 저용량을 먹더라도 1000명 중에 2명에서 3명이 위출혈 같은 경우에나 뇌출혈이 생기거든요. 1년에. 근데 이걸 2개를 같이 먹게 되면 그 확률이 6배에서 8배 많아지죠. 그러니까 출혈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발치 같은 거 할 때는 가능하면 6개월이나 1년 뒤로 미뤄야지 그 항혈전약을 충분히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피린, 고지혈증약, 베타 차단제 같은 거는 고혈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평생 먹어야 되는 약입니다. 심근경색의 환자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우리가 이런 기름기가 끼어있는 혈관내가 파열되면서 혈전이 생긴다는 거고 환자가 심한 흉통이나 식은땀, 졸도 같은 게 일으키는 증상으로 올 수 있고 사망률은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빨리 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흉통이 만약 15분 이상 지속된다면 종합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발생하고 나서 1시간에 2시간 이내에 도착한다면 사망률이 확 줄어듭니다. 그 전날부터 밤부터 아팠는데 12시간이 지나서 옵니다. 시술에 대한 효과가 혈관이 막히고 3시간 안에 뚫으면 심장은 근육이 대개 60% 이상 회복됩니다. 근데 그게 6시간이 지나면 90%는 안 돌아와요. 12시간이 지나면 스텐트 넣어나 안 넣어나 안 돌아옵니다. 그거를 한참 있다 오버리면 시술을 해도 사실은 신부전이 와버립니다. 결국은 낮이든 밤이든 빨리 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